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철골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시겠는데요. 철골 구조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철골만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철근 플러스 콘크리트 구조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철골 구조는 뭡니까? 콘크리트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게가 가볍겠죠. 그죠? 자, 그런 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는 재료가 균질하겠죠. 그 다음에 소성 변형력이 크고 압축력에 의해서 뭡니까? 자골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하는 거. 휘어진다는 얘기죠. 또한 비중이 크고 시공이 편리하겠죠. 콘크리트 사용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열에 약하죠. 열에 약하기 때문에 내화 피복이 필요하다 하는 거. 요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철골을 이제 접합하는 게 중요한데요. 철골 부재를 접합하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볼트로 접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접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고장력 볼트 접합이 있다 하는 거. 요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트 접합은 뭐냐? 이런 것들 여러분이 볼트 접합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볼트죠. 그래서 경미한 구조재나 가접합용 이런 데는 뭡니까? 바로 많이 사용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공할 때 조임 후에 나사선이 뭡니까? 너트 밖으로 어느 정도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일반 볼트 접합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는 뭐냐면은 고장력 볼트와 마찰 접합이라 하는데 고장력 볼트의 마찰 접합부의 강성이 커서 접합부가 변형될 우려가 적고 너트의 풀림이 없고 반복 응력에 무관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 볼트 접합은요, 반복적인 응력에 뭡니까? 바로 나사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찰 접합은 고장력 볼트를 회전력으로 너트를 조인다. 이거 중요합니다. 회전력이라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회전력으로 너트를 조여서 접합 재료들 간에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마찰 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볼트를 여러분이 회전력으로 하지 뭐 볼트를 눌러가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것만 생각하면 답이 나왔죠. 그래서 고장력 볼트를 회전력으로 너트를 조여서 한다 하는 말. 그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와 볼트를 체결한 후에 그 다음에 용접을 하게 되면은요, 전응력을 고장력 볼트와 용접이 뭡니까? 각각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트를 조일 때는 설계 볼트 장력의 10% 정도 증가시켜서 수행한다 하는 이 10%라는 말을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 일단 잘 나와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용접 접합입니다. 그래서 용접 접합은 모재의 손실이 적고 강성이 양호하지만은 피로 강도가 낮겠죠. 그래서 용접부가 치성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성이란 말은 이런 것들을 유리 같은 거를 치성이라고 하고요. 유리 같은 거 잘 깨지죠. 그죠? 그런 걸 치성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반해서 연성이라고 하는 말은 철 같은 건데요. 이거는 그 늘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있다가 깨지는 거죠. 그런 거를 연성이라고, 이런 거는 유리 같은 거는 바로 치성이라 한다. 그런 걸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용접은 바로 치성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말, 깨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를 아시면 되겠죠. 그럼 용접할 때는 아래 복이나 수평 자세로 한다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접은 그 용접 물질이 뜨겁죠. 그죠? 위에, 그 아래로 이렇게 봐야 되지, 위에 보기 하면 눈 같은데 용접 그 불똥 같은 게 튀면 안 되겠죠.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 보기나 수평 자세로 수행한다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하고요. 용접하고 나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결함이 있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오버랩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것을 바로 오버랩이랍니다. 그 다음 피트,
용접 표면에 발생된 구멍을 핏대를 합니다. 언더컷, 모재가 녹아서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게 되는 것을 언더컷이라고요. 그 다음에 용입 부족은 모재가 녹지 않고, 여기 중요한 거는 언더컷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언더컷은 모재가 녹아서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게 되는 걸 언더컷이라고, 용입 부족은 모재가 녹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는 거.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언더컷은 모재가 녹는 거, 용입 부족은 모재가 녹지 않는 거. 요거 구분을 잘 아셔야 돼요. 아니면 헷갈립니다. 그럼 슬래그 감사들기인데요. 슬래그가 내부로 밀려 들어가서 발생하는 것을 바로 슬래그 감사들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공기 구멍, 구멍이 나는 거, 크랙 깨지는 거. 크레트는 뭐냐면은 용접 시에 끝부분이 이제 패이는 현상, 이런 거를 바로 크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럼 언점, 슬래그 혼입이나 블로홀 겹침 발생하는 거, 이런 거를 언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가 있다 하는 거, 결함의 용어니까, 용접 용어니까 요거를 암기하면 되겠죠. 시험 잘 놉니다. 그러면 용접한 후에 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검사할 때 육안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초음파 검사는 이제 내부 균열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죠. 그럼 방사선 투과해 보는 건데, 이것도 내부 결함이 어떤 건가, 그 검사하는 거고요. 침투 탐상법은 표면의 검사를 하는 방법, 이거 침투를 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침투는 표면 검사 방법이다, 헷갈리면 안 돼요. 내부가 아닙니다. 그럼 지분 탐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면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표면 검사 방법은 침투 탐상법하고 지분 탐상법이 있다 하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내부를 보는 거는 방사선 초음파로 한다 하는 거, 그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뭐라 하느냐면은 뿌스코 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 비파괴 검사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철골 구조에서 스클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것도 용어가 잘 나오는데 시험에 용접선이 교차할 때를 회피하기 위해서 오목하게 파놓은 것을 바로 스클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어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뒷댐제는 용접할 때 누트 간격 하부에 덧대는 판, 그런 거를 뒷댐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엔더랩은 용접의 시작점과 종료점에 용접 불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금속판을 바로 엔더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용어 정리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암기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철골 구조의 표기가 있는데요. SN이라고 하는 것은 스틸류 해가지고 건축 구조용 압연 관계다,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여러 시험 나옵니다. 그럼 SM은 스틸 마린 해가지고 용접 구조용 강제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SMA는 스틸 마린 애트모스피어 해가지고 내후성 용접 구조용 강제를 이야기하고, SS는 스틸 스트럭처를 해가지고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SSC는 스틸 스트럭처 콜더를 해가지고 경량 현강 냉강 압연, 그럼 SPCS는 스틸 파이프 스트럭처를 해가지고 일반 구조용 탄소 강간, SPSR은 스틸 파이프 스트럭처 렉탱글로 해가지고 일반 구조용 각형 강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요건 좀 용어 정리입니다. 그럼 FR은 파이어 레지스턴스 해가지고 내하 강이다. 레지스턴스가 뭐냐면 저항한다는 이야기죠. 파이어가 불이죠. 그 불에 강하다, 이런 게 바로 내하 강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요건 좀 용어 정리니까 그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는 이런 것들로 뭡니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철골을 갖고 어떻게 구조물을 만드는가, 요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구조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이 바로 일반 넛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용접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로 이제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뭡니까? 그만큼 뭡니까? 가볍죠, 그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니까 결국은 철강이니까 재질이 균질하겠죠, 그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